자, 이 시간에는 허유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서 공치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허나 잘난 척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실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랑은 상대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깔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신의 업적이 좀 남보다 낫다고 하여 자신을 공치사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공이 크다고 하여 공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창업공신들이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원소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인 허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공치사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조가 허유 계책에 따라 기주를 장악하고 기주를 장악하자 허유는 조조에게 반말까지 하며 자신의 공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공치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조는 원수가 죽자 다시 원소의 아들 셋이 지키는 기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가 공격하자 삼형제는 똘똘 뭉쳐 조조에 저항하였고 그러자 기주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곽가의 말대로 일단 기주에서 철수하고 유비 삼형제가 지키고 있는 형주를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소 아들들이 서로 패권을 놓고 다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원소의 큰아들 원담은 막내 원상이 가업을 잇자 그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원담은 막내 원상을 초대해놓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상은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그 초대받은 날 군사를 몰고 와 원담을 쳐버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원담은 크게 패했고 결국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원담과 손잡고 원상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원상은 조조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원상은 조조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기주성은 허유의 계책에 따라 물을 끌어다가 물바다로 만들어 마침내 조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승전 장군 조조는 좌우의 수하 장수들과 함께 기주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허유는 조조 앞에 오더니 조조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나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어찌 이 성문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조는 어이가 없어 그 말을 듣자 그저 껄껄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좌우에 있던 장수들은 허유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유는 허저를 보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허저야,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기주성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겠느냐? 허유는 평상시에도 조조의 장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 공치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허저는 야 이놈아, 우리들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피를 흘려 얻은 성인데 어떻게 너 혼자서만 잘나서 그렇게 되었냐고 떠버리느냐? 그래도 허유는 여전히 깝신대며 허저를 놀렸습니다. 야 이놈아, 너희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필부들이다. 힘만 가지고 되는지 아냐? 자고로 지혜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허저는 허유의 놀림에 더는 참을 수 없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 허유의 목을 댕강 자르고 말았습니다. 허유는 허저를 죽이고 나서 조조에게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조조는 허유가 너무나 공치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체하며 허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허나 조조는 허재에게 7일간만 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조의 친구 허유는 원소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지나친 공치사 때문에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진정 허유가 자신의 영광을 끝까지 누리고자 했다면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허유는 공을 내세운 자에게는 언제나 화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공을 내세우는 것은 화의 근원입니다. 공을 함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을 함께 나르려는 순간 윗사람의 눈밖에 나기 쉽고 동지들끼리 서로 공을 내세우다가 암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도 공을 함께 하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허유처럼 남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옛말에 공이 천하를 덮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이 너무 크면 위정자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갚을 길이 없다면 공이 큰 사람은 위정자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도 목숨을 잃는 것은 큰 공이 위정자에게 영원한 핏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인 장자방이 사는 것은 유방의 천하통일과 함께 유방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신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한신은 유방 밑에 있다가 토사구팽당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물며 공을 세웠다고 하여 허유처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워서도 공을 정확히 나누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을 윗사람이나 동료에게 돌리는 것이 보다 현명하며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책임은 공유해야 하지만 성공의 보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것까지 공유하려 하면 틀림없이 사이가 벌어진다. 자, 여러분도 허유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자신이 공을 세웠어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